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G20이 오늘 개막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상들이 드나드는 코엑스 3층 입구에 있는 감나무에는 추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감이 아직도 가득 열려 있습니다. 왜냐? 감을 철사로 묶어놔서. 이유는 보기 좋으라고. 계절 따라서 감이 떨어지는 건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감이 국격입니까? 감이 떨어지면 국격이 떨어지나요? 이런 짓이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특징입니다. 이치를 거스리면서 겉만 포장하는 가짜 정치. 네, 이명박 정권보다 더 웃기는 정권은 100년 이내 다시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저는 500원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코너, 시사 장악. 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는 한 저희도 결코 멈추지 않는 방송. 오늘도 나비 넥타이를 맨 통돼지. 네. 똥돼지. 네. 김영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돈 버는 진보 쪽 인사로는 아마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유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아까워요. 예, 그렇긴 하더라도 예. 똥돼지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교회개혁실천연대라는 단체에서 국민일보 사태 지난번 설명을 드렸죠. 네. 조용기 목사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아주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버지 사후에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 재산이라면 국민일보인데 제가 나가서 이제 발제를 참고로 잠시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참고로 김영민 씨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때 또 우리 그 당시 집사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까주세요. 순복음교회 그 목사가 와가지고 깽판을 갔는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물어보더라고. 나 뭐 교회 다니냐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에 답을 하게 되면은 나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그런 도식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막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민일보 조용기 목사 회장이 됐죠. 조용기 목사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사부자지요. 이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기간을 다 합쳤더니 7개월. 7개월인데 그것도 조용기 목사가 혼자 7개월. 나머지 세 아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통상 이제 군대 갈 시점에는 미국 영주권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갈 수 없는 나이가 넘어서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 발행인 사장 이런 직함을 얻어요. 종합일간지 대표를 하려면 또 한국인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 악질 아닙니까? 나쁜 거죠. 아주 이게 저질이에요, 저질. 우리나라의 보수 기득권층들이 딱 하는 정통 코스죠.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보 얘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 된다. 온갖 말하자면 색깔론도 막 이렇게 제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원래 우리나라 보수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군대 안 가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자리에서 강렬하게 얘기를 했죠. 이런 삼류가 어딨냐.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사의 사장을 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교단에 목사 한 명이 나오더니 우리 이러지 말고 다 용서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우리가 추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혹시 이거 아닌가? 사부자가 집총거부를 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양심적 병원거부. 그런 것도 있고. 알고 봤더니 조용기 일가 양심적 병원거부. 커밍아웃을 하는 거야. 또 한 명이 이제 목사가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까 물어봤죠.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느냐 이거 물어보고 또 하나 뭐냐면은 당신은 군대 갔냐? 저보고 갔다 왔다. 얼마 갔다 왔냐? 18개월 갔다 왔다. 아니 18개월 갔다 와놓고 뭐 그렇게 자랑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예 안 간 사람보단 낫다. 아예 안 간 사람보단 낫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4명 합쳐서 7개월보다 혼자 18개월은 몇 배야 지금.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개월씩 가만 2개월씩, 1.5개월씩. 지금 10배를 더 넘게 갔구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언론사 중견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또 관련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고 지방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찬송가 부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었어. 따지고 보니까 예. 네, 그런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들을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종교 문제 아무데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네. 우리 금기가 없다는 걸 금기가 보여주기 없어요. 위해서 네.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종교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네,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아주 많이 웃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두 분 나오셨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예. 젊은 커플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결혼도 안 한 데다가 예.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술 친구야. 아니, 술 친구인데 안 사귄다. 자, 누가 신청을 먼저 하신 거죠? 제가 했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예. 본인은 또 안 껴요. 보통 여기 뭐 끼는데, 예. 얼굴 그냥 바로 나가시네. 예, 네. 겁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거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술 친구. 예.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술집에서 술. 예를 들면 동네 호프나 뭐 포장마차에서 먹다가 예.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의기투합한 그런 케이스인가요? 예, 그렇죠. 수작이죠, 그런 거. 아니, 여자로서 또 남자로서 호감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행이네요. 아. 그러면 각자 따로 커플이 이 애인들이 있으시고 서로 애인도 없고 아주 좋아요. G20 시대의 그 적합한 출연자입니다. 예.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커플이면 안 돼. 예. 그런데 이렇게 섭외를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 그 섭외 당하신 분들은 네. 이 방송을 안 본 케이스가 많았어요. 역대. 아. 어떠십니까? 안 봤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 방송 본 적이 없다. 저희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 꼭 섭외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머리에 두신 그런 케이스. 그분 표정이 싫은 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도저히 남자들끼리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이 시사장학 퀴즈 뉴욕타임즈를 꾸준히 봐하셨다는 얘기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직업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살고 현재 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만화. 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이상한 나라의 찍찍이 각하. 야.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림을 이제 쭉 그려놓고 안경 설명이 이렇습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네. 생각 없음을 감추고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네. 열심히 쓰고 다님. 이 그림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그리고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G20 시대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화가시고 예. 만화가씨가 급 섭외한 동네 술친구. 이런 경우도 있군요.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죠. 남녀 관계에 사실은. 나는 우정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애정은 있어도 우정을 주장하죠. 우정을 주장합니까? 네, 서로 어느 쪽인지 몰라도 뭐랄까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정이란 단어 뒤에 숨어서 보통 이런 경우 남자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8년이 됐는데 한번 아내를 제가 찬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한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글쎄 믿을 수는 없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떻게 돼지한테 자존심 있는 사이에서 쪽팔려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분해서. 근데 저희 우리 아내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 된 거냐 이랬는데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오빠 동생? 이게 참 지금 생각해봐도 같은 멘트였어요. 굉장히 비겁한 멘트죠, 사실은.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됐어요? 예? 다시. 뭐 남자 관계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아니,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임신을 하셨나? 아니, 별 말씀도 하죠. 예. 저는 아니면 아무리 둘러봐도 돼지를 참. 저는 앞서서 우리 김원준 씨가 얘기했지만은 교회 집사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네.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도록 헌신하고 서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호주 씨하고 다릅니다. 인생의 포맷이 달라요. DNA가 다릅니다. 예. 자, 그럼 선물 빨리 소개하고. 예, 선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변에 화들짝 놀라게 하는 세계 제일의 피자. 예, 라피자 준비됐고요.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세무사도 쓰는 머니북 언제나 함께하고 있고요. 20개의 키워드로 있는 천원함, 봉인된 천원함의 진실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합니다. 농부의 동업자는 미생물,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금을 활용법 땡큐 아메바 시금치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대인기의 핫탑이 함께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우한 청소년을 돕는 그런 귀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물이 또 많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3월에 한겨레 21이 개최한 인터뷰 특강 그 책이 나왔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는데 노회찬, 앤디 바클바움 그리고 비클바움이죠. 예, 그리고 공지영, 마스모토 하지메 그리고 김규황 씨의 이런 인터뷰 강연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방청객이 없는데, 예. 사실은 방청객 신청을 하시면, 예. 그러니까, 출연까지는 좀 두렵고, 네. 맞은편에서 현장을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예. 저희가 또 선착순을 모아서, 예. 지난주에 급하게 저희가 공지를 하다 보니까 아직 안 오셨어.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오늘이 녹화하는 날이 네. G20 회의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좀 불편했나요? 예. 길도 더럽게 막히던데? 예. 전철 칸마다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사복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남산 올라가는 길에 말이죠. 예. 거짓말 안 못하고 20m 간격으로 경찰들이 멀뚱멀뚱 서 있어. 그냥. 예. 지들도 지겨워 죽겠는,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멀뚱멀뚱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예. 퀴즈 저기 그 두려움이 많은 정부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탄압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우려고 하는 거죠. 예. 이 더러운 정권. 네. 더러운 정권. G20 퀴즈도 있겠죠. 오늘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퀴즈로. 자,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스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김윤옥 여사가 발가락 다이아몬드로 현물 투자한 회사이다. 2번 사회 경력이 2년차에 불과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남들 9년은 해야 오를 수 있는 과장에 특채됨. 3번 수출입은행 지원 대상 사업에 응모했다가 1. 2차에서 꼴등했지만 3차에서 커트라인에 들었음. 4번 BBK와 다스가 이명박 후보와 무관하다던 김홍일 검사가 현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있다. 5번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 사주인 회사로 돼 있음. 하나, 둘, 셋. 여자분이 예. 네. 예, 핫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가져가죠. 자, 문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다스란 회사가 갑자기 다시 또 부상했습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 보도 때문에 이제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 이 회사가 참 기가 막힌 회사죠. 기가 막힌 회사. 전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회사예요. 근데 봤더니, 그 회사 사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예.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건은 수출입은행 이제 예. 지원하는 네. 그 돈을 받으려고 네. 기업도 신청을 했는데 네. 42차에서 43개 회사를 뽑았는데 43등 꼴찌를 했죠. 예. 근데 3차를 35개를 추려야 되는데 네. 다시 또 35등으로 8명을 제꼈어. 2차에서 꼴등이었는데 3차 때 커트라인 안에 든 네. 거예요. 간신히. 그래서 돈을 받아갔는데 네. 거기서 다시 이제 다스가 네. 근데 이 다스 관련해서 말이죠. 네. 그 다스 관련해서 가장 웃긴 뉴스는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대선 때 지난 네. 대선 때 BBK하고 연결돼서 다스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형, 네. 처남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있는데 다스가 왜 등장했느냐? 예. 그때 BBK하고 어떻게 연결됐냐? BBK에 다스가 190억을 투자했습니다. 190억. 190만 원이 아니고 190억을 190억? 투자했어요. 그런데 예. 대통령의 그 형하고 처남이 하는 회사니까 그러면 당연히 BBK하고 처음에 관련이 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나중에는 뭐 털었다고 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투자한 거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를 주도한 거 아니냐? 예. 이명박 대통령이 BBK에 투자를 연결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다스가 190억을 투자하는 걸 몰랐다. 아니 190억을 투자하는데 지금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관련 있는 회사에 예. 그리고 매형이 관련 있는 회사에 예. 형 거기 괜찮아? 예. 물어보지도 않고 예. 몰래 했다는 겁니까? 투자를 190억을 형 몰래? 동생 몰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게다가 또 BBK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라고 아주 두고두고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한 회사에 처남과 형이 190억을 몰래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국 검찰은 결론이 났죠. 그 결론을 내린 우리 김홍일 검사께서 네. 이 정권 들어서 너무 잘 나가십니다.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검사장급이죠. 말도 안 되는 덩어리예요. 사실 네. BBK 네. 사건 자체가. 우리가 다스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스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 경향신문 보도였는데 그 다스에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아들. 이명박 대통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네. 다스에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 이 과정이 웃깁니다. 예. 일단 그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말이죠. 대학을 제대로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졸업했다는 보도도 있고 뭐 명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회 경력 토탈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근데 다스의 과장으로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스에서 과장 되려면 한 9년, 10년 해야 됩니다. 근데 2년 차가 들어가서 이제 과장이 됐는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회사가 지금 경중가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일하고 있는 곳은 양재동. 양재동에다 지점을 만든 거야, 일부러. 그것 때문에. 만들자마자 그리고 일인지죠. 이명박 대통령 아들을 이렇게 또 과장으로 채용을 했는데. 일인지죠. 아니, 유명한 딸은 안 되고 이명박 아들은 되는 거냐, 이거지. 1인 지점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뭐 애교 수준으로 봐줘야 돼요. 애교, 이게 애교 수준이야? 190억이 들어가도 모르는 곳인데 애교 수준이야 맞지 애교. 어쨌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왜냐면 다스가 190억을 투자할 만큼 현금 여력이 없는 회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깊은. 하지만 아무도 사실은 그 근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장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설들은 많았으나 네. 하지만 몰랐다는 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언론들이 이거 뒤집어서 까지 않는다는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망각의 은사가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뭐 하여튼 필요한 것만 기억해요. 예. 자, 그러면 자 2번 웃겨.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피노키오인가? 거짓말 의혹을 사고 있는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으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 콤마를 바꿀 수조차 없다. 2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3번 SSM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정부가 한국-유럽연합 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4번 내가 이명박 대통령 꼬붕이라고 생각 말라. 나는 야당 천정배 의원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5번 호주가 미국과 FTA 체결하고 취업 비자 쿼터를 15,000개 받아냈다. 우리는 그보다 많이 받아낼 거다. 자, 맞춰보시죠. 근데 맞춰보시죠. 뭐 이 문제는 보기가 저렇게 보니까 예. 굳이 알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네. 문제 네, 맞춰주시죠. 4번. 4번, 예. 굉장히 문제를 맞출 때 거만해요. 예. 자세가. 보기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뭐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봉인된 진실. 봉인된 진실. 아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내용. 예,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죠? 예. 자, 그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07년에 그 한미 FTA 협정문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여정부 때. 네. 그 이후로 김종훈 본부장은 단 한 번도, 이거 못 고친다. 이거 낙장불입이다. 이걸로 쭉 간다. 콤마 하나 못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 관련한 협상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아마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다음 주 화요일쯤 될 테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 한미 FTA와 관련해서 자동차 협상한 내용을 보면은 협정문 원문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자인하는 셈이죠. 자, 그리고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논의했습니다. 논의했죠. 예. 나중에 미국 쪽 대표들 입에서 나왔죠. 논의했다. 4분의 3 정도. 그렇죠. 진행됐다. 진행됐다. 이런 말도 안, 이런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아주. 제 생각에는 이건 논의를 한 다음에 뭔가 타결이 되면 협정문에 안 쓰고 구두 약속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SSM, 그러니까 기업형 슈퍼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은 영국 정부라면 뭐 저기 있죠, 홈플러스가 있는. 예. 그 영국 정부가 한국 유럽연합 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영국 대사관에서는 우리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예,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 SSM하고 FTA하고 진짜 아유. 자, 그리고 호주가 미국과 FTA 체결하고 취업 비자 쿼터를 15,000개 받아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받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미국 쪽 통상대표부는 이 취업 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과 김종훈 본부장 사이에는 좀 뭔가 좀 있습니다, 사건이. 예전에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이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막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막 여야 간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천정배 의원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천정배 쟤는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김종훈 본부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장관이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요 그 쇠고기 예. 자동차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쇠고기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쇠고기 때문에 쇠고기를 밀고 들어오면 FTA 안 하더라도 쇠고기는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MB가 얘기했어요. 이명박이 그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쇠고기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말이죠. 다 양보했잖아. 이게 미국한테 철저히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쇠고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쇠고기 30개월 이상 들어온다고 해서 30개월 이상이 막 팔리겠습니까?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판매량이 당연히. 그럼 더 열받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협상이 기본이죠. 저쪽이 들어줄 수 없는 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쇠고기 30개월 이상 막 하라고. 사실은 이거는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들이민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자동차라도 하라고. 그러면서 자동차를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죠. 쇠고기 내주면 안 된다. 그 FTA 할 때 카드로 써야 된다. 나중에. 근데 다 처음에 줘버렸잖아요. 이제 카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카드를 철저히 이용하는 거죠. 쇠고기 30개월 열어달라고 막 주장하고 여기서는 못 열어주니까 쉽게 혹은 열어주더라도 열어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막는데 그거에서 자동차를 다 내주고 미국의 전략이 바로 그거였다 이거죠. 한국 정부가 여기 쇠고기에 민감해야 할 테니 이걸 미는 척하면 자동차를 다 받아내자. 저는 이 전략에 당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협상의 기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최대한 내가 가장 여유 있는 모습. 이거 안 해도 돼 우리.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게다가 이 G20 이전에는 타결을 봐야 된다. 아니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미국 쪽에다 홍보를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 그런데 미국 전략에 당해놓고 이제 멍청하게 쇠고기는 우리가 막아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 바보. 기본적으로 저는 완전히 당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표종은 자동차를 얻어내야 하지만 이쪽 그 테이블에서는 쇠고기를 자꾸 들이밀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쇠고기는 FTA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협상 대상도 아니에요. 아예.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쇠고기가 안 되면은 FTA 안 해도 좋다. 쇠고기는 다 내줬는데 이미 예전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한미 FTA 할 때 말이죠.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스크린 쿼터 양보하고 또 뭐 농업 다 양보하고 뭐 이래저래 모든 카드를 다 포기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는 따낸다. 자동차로 우리 돈 벌 수 있다. 이랬어요. 모든 걸 다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미 FTA를 할 이유가 없어. 할 이유가. 아니 또 지금 쇠고기를 막았다고는 하지만 30개월
이제 이하의 세공이만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약속도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이거 30년 이하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그대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현재 시스템은. 그렇죠.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미국으로서는 30개월 이상이야 이거죠. 저기 따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실익을 충분히 챙기고 있다는 얘기지. 이건 아마추어가 봐도 네. 상대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대통령이 자기가 막아냈다고 비장하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지. 넘어갈까요? 이제? 자, 그럼 저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G20으로 요란 떨었던 지난 주간입니다. G20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떨었던 진상중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시설 가동 중단함. 2번 결혼해 주세요라는 팻말을 든 남자를 잃은 시위를 했다는 혐의를 걸어 연행함. 3번 강원도 양구 군부대가 사격 훈련을 중지함. 4번 대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를 G20 개최 기념 운동회로 이름 붙임. 5번 쥐 박멸을 위해 코엑스 둘레로 80여 개의 쥐 먹이 상자 배치. 하나, 둘, 셋. 5번 아닙니다. 5번. 네. 4번. 4번. 2번. 1번. 1번. 3번. 다 있었던 일. 네. 근데 저는 이 G20과 관련된 진상 중에 하이라이트를 말이죠. 예. 이 한겨레에서 보도한 건데, 네. 거기 그 코엑스, 예. 거기 회의장 3층에 가면, 예. 3층 그 문, 그쪽으로 이제 정상들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옆에 감나무가 있어요. 그 감나무가 네. 계절이, 감이 떨어질 계절이잖아요. 네. 감이 하나도 안 떨어졌대. 이상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철사를 묶어놨다는 거야. 감 떨어질까봐. 근데 이 감나무가 제일 진상이고 예. 2등 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기사로 보도된 건데 신라호텔 정상들이 묵는단 말이죠. 예. 네, 신라호텔 가는 길에 장충파출소라고 있습니다. 장충파출소를 보면 딱 사각으로 생겼어요. 2층 건물인데. 예. 근데 그 건물이 되게 낡았어요. 예. 겉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조립식이야, 조립식. 예, 조립식. 이게 이제, 흉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건물을 새로 지었느냐? 아니에요. 그 건물 앞에다가, 북한 있잖아요, 북한? 북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건물이 있고 거의 껍데기만 씌우고 뒤에는 가짜 있잖아. 바로 그거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볼 줄은 몰랐어. 밖에다가 간판으로다가 가짜 경찰서를 세운 거야. 가짜 경찰서를. 이런 짓을 하는 정권입니다. 이게 북한도 감은 제가 보기에는 철수로 감지는 않아요. 저기 똥냄새 난다고 분뇨 처리를 또 회담 기간 동안에 안 하게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흥이 날까봐 음식물 쓰레기 안 받는다. 뭐 또 이랬죠. 아니, 다른 나라 정상들이 개야? 그 냄새 어떻게 다 맡아? 분뇨 처리장이 어디인데 지금? 정말.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웃겼던 거는 결혼해주세요라고 이제 코엑스 근처에서 뭐 이제 아마 여성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걸 1인 시위로. 이거 1인 시위라고 해가지고. 또 웃긴 거 있어요. 가슴에 예. 그 소위 단체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시위를 하러 온 사람들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잡아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야. 네. 어떤 사람이 잡혀갔어. 네. 그 사람들이 여기 유니세프라고 써있어. 너무 재밌어. 하여간 참 웃겼습니다. 재밌는 동네입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함께 푸시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현병철 위원장 또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이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발언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민간인 사찰이요? 그게 뭔데요? 2번 나는 대통령이 파송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3번 정보인권이라는 것도 있나요?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4번 취업 때 나이 제한을 해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거 아닙니까? 5번 우리가 부자들의 인권도 챙겨야 합니다. 세금 너무 많이 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5번. 5번. 예. 선물. 핫탑으로. 핫탑으로. 예. 다 받아가시고요. 예. 자, 저기 실제로 정말 봉숭아학당이 있죠. 현병철 위원장. 이분이 사실은 민법 전공자입니다. 법대 교수인데 인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활동한 뭐 경력도 없고 이력도 없고 예, 철학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뭐 수익 모델로 삼는다 이 정권은 이라고 말해 왔는데 나라를 수익 모델로 삼는다고 정권이. 근데 취업 알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들 팍팍 꽂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비슷한 애들을 꽂아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비슷한 애들을 꽂아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아무 상관없는 애를 꽂으니까 자기가 지금 가긴 갔는데 자기가 하는 짓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와 있는지. 그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크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그 옆에 붙어 있겠는가. 예, 그렇죠. 그런 또 이해도 가는 면이 있긴 합니다. 예. 애환이. 예. 저 오답으로 그러신 5번 답, 우리가 부자들의 인권도 챙겨야 한다. 세금 너무 많이 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런 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강만수 경제특보. 예.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하면 어떨까요? 예. 재밌는 동네예요. 세금화 부자의 세금과 인권을 연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세계 최초인 거라고 봅니다. 부자의 재산도 걱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부자의 인권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부자의 인권을 세금 많이 내면 안 된다고. 아유. 자, 뭐 또 취업 때 나이 제한을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나이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원래 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력서에 나이, 키, 용모에 대한 정보를 못 쓰게 해놨어요. 예,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바로 소위 소송 나갑니다. 그런 거 쓰면 차별한다고 용모나 개인적 신상으로 그 능력으로 뽑아야지. 예. 이게 기본적인 인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인권위에 앉아있다 이거죠. 그 처음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 아닙니까? 네. 권력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뭐 이게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 직속. 사실은 그걸 견제하라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밑에 있으면 왜 있어 그게? 필요 없지. 그리고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는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처벌한다든지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지만 하여간 권고하게 되면은 그 권력기관들이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태클을 거니까.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걔가 짖을 때면 짖어나고 멋대로 합니다. 전혀 뭐 권고를 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밀어붙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현호고 그 쌍용 자동차 때 얼마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 삼았습니까? 근데 밀어붙였잖아요.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아주 시원하게 거 아니야? 그래야. 앞으로 조서에 쓸 거 많게. 예. 그러고 보니까 너무 우리끼리 떠들었네. 어색하지만 갑자기 이건 벼르고 사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 좋네. 이 멘트 좋아. 생각해야 되나요? 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또 그게 있잖아. 짜증나게 하는. 생각이라기보단 짜증이 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똥 싸지 마라 이러면 못할 거야. 아니, 똥 싸지 마라와 관련된 만화를 제가 그렸었거든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캐릭터로 해서 예. 정말 실제로 다니면서 똥 싸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쓰레기 그 버리지 말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한 게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음식물 쓰레기 집집마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왜 지20과 상관이 있는 거죠?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니 그 쓰레기 처리장 근처가 그 강변북로 쪽에 있나 봐요. 강변북로면은 그 인천공항 넘어와 가지고 도심 갈 때 횡연한 냄새가 날까 봐. 혹시라도 그 바람이 불어서 차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냄새가 날까 봐. 글쎄 봐.
정보도 보면서 네. G20 회장의 이 차림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똥 싸고 싶어요. 아주 그 장면 보셨어요? 그 G20 정상회담 정상들이 들어가는데 네. 정상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몇 분씩 그 시간을 그렇게 의전을 정해놨어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다른 나라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계속 세워놓는 거야. 여기 정상회담하러 왔지 이명박 대통령 사진 남겨주러 왔냐고. 그거를 그 나라 사람, 그 사람 대통령들인데 앞에 한 사람이 3분 해봐요. 맨 뒤에 사람 60분 기다려야 돼. 말이 돼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결례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셈 회의가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거기 아셈 회의가 있는 멕시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거기는 도심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폐를 안 끼쳐요. 근데 도심 한가운데서 삼성역 그냥 지나갑니다. 버스 정류장 올스톱이에요. 올스톱이 아니라 아예 폐쇄돼 버리고. 그 근처에 가게들 문 닫았어요 지금. 심지어는 그 룸살롱까지. 네. 예. 룸사롱이 무슨 죄를 졌어? 아, 가게들이. 룸사롱 이용할 사람이 있습니다. 베를루스콘이라고. 예, 베를루스콘이한테는 이건 재앙이에요, 이거는. 아유 정말. 예. 그리고 G20이 말이에요. 예. 이 앞에 나라, 이 앞에 나라가 예. 어디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그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아니, 그런 게 있었어? 그 나라도 모르지만 다른 나라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500조가 무슨 경제 효과를 우리 기대할 수 바로 앞에가 캐나다예요. 그 누가 알아 누가? 그것도 보니까 한 4년 전, 3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올 초에 했더만 보니까. 그게 그걸 누가 아냐? 기억도 오토 못해. 자, 촌스러워가지고 네. 정말.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 중에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가 많습니다. 2번 압축 성장의 여파로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과 도시 빈민의 고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3번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업적을 높이 존경합니다. 4번 근로기준법에선 어린 노동자들의 보호를 법조문화했지만 왜 지키지 못합니까? 5번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하나 둘 셋. 3번. 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5번. 5번. 4번? 4번. 1번? 1번. 다 앞에 갔군요. 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태일 열사가 편지 서두 부분에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업적을 높이 존경합니다. 또 그 부분에 이제 그 3선 개헌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2번밖에 할 수 없는데 3번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했습니다. 예, 나중엔 또 영구히 할 수 있도록 또 개헌을 했습니다만은 3선 개헌도 지지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에게 너무 많은 거를 그렇죠. 요구하는 것이다. 이분은 철인이 아니고 예. 자기가 처했던 환경 속에서 예. 그리고 시대적 한계 속에서 예.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지. 네. 이분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네. 무슨 이론가로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시사평론가가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분이 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인데 이분이 뭐 전방이나 모든 걸 다 예. 흠없이 예. 논리적으로 다 주장하길 바라는 건 음. 무리한 요구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네. 모든 권력, 모든 어떤 그런 권력은 박정희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이 나이 어린 그런 여자 그 공원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근로 기준, 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해법은 대통령한테 이것을 좀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뭐 이념이나 혹은 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보다도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한 몸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태일 열사가 사르다. 사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 사랑의 극치가 바로 자기 몸을 태우는 이 전태일 열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자 하루 15시간 어린 직공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예, 이게 그 영국에 예, 따지고 보면 영국 19세기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세기 우리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 이랬습니다. 어린 직공 또 나이 어린 아이들. 그때는 소위 인권의 개념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동 인권의 개념도 없었고 여성 인권의 개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도 15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데려가서 아이들도 공장에서 일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영국 정치인들이 나중에 그 뭐 보아 전쟁이니 이런 전쟁 할 때 보니까 영국 군인들 키가 너무 작아. 예전보다.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너무 비인간적인 그 노동 환경이 있더라. 그래서 거꾸로 정치인들이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때. 이게 19세기 일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이랬다는 거지, 이게. 1970년대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초반 나이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죠. 백혈병이 걸립니다. 죽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말라. 그럼 우리가 저 보상금 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런 기업이 또 1등 기업으로 또 국민들의 존경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70년대 상황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뒤로 당기는 위대한 지도자께서 더 뒤로 가라고. 감남을 강을 철사를 갖고 있어요. 똥도 싸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라든지 약자들이 인권의식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전태일 때만 해도 그 전태일의 친구들은 아니 우리에게 휴일이란 것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권리가 굉장히 신장이 돼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 사용자들 특히 권력자들의 그 마인드는 1970년대 애들은 한마디로 이용 대상이다. 거기서 전혀 발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냥 그 보기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이 정도 리액션 해줘야 돼요. 그럼 그 감동을 그 연재하시는 만화에 담아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만화. 조대박 나시고. 예. 자, 그러면은 얼떨결에 나오신 이명박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시사장학기를 한번 본 적 없지만 안 좋아하시는 마지막 소감을 또 정리해 주시고. 즐거웠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데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도 좋고. 이런 세계를 아직 모르셨구나. 몰랐습니다. 다들 조심조심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을 보세요. 마구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애청자가 될 것 같아요. 자, 또 저희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목요일에 또 업데이트되는 정봉주의 PSI. 저희가 항상 녹화는 정봉주 전 의원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저희가 하는데 앞서 녹화에서 저를 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귀는 반말은 그 쥐가 듣습니다. 하지만 낱말은 돼지가 듣습니다. 예. 아니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클릭수로 매주 제작과 격주 제작 이걸 가르자. 클릭수를 해가지고 뒤집자. 많이 하는 쪽을 내원하는 걸로 하자. 네. 제가 전 좋습니다. 전 제안합니다. 그러면 시사장학기들은 2주 합친 거, 그리고 PSI는 한 번. 이렇게. 그럼 저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즐겁게 커플이 나오셨고. 굉장히 즐거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질 않네요. 사귀어도 사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커플 신청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